희생이라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타성의 가면을 쓴 유전자의 이기성. You to say. 남을 돕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선한 일로 칭찬을 받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피해를 무릅쓰고 남을 돕는 행위를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르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당연히 사회의 미덕입니다. 따라서 협동과 봉사, 자기희생의 정신을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협동과 봉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를 위한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자기희생을 찬양하고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자기희생적 코드를 주입하고자 하는 교육이 행해졌었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국민들이 많다면 그런 국가는 물리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의 강조는 종종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며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희생적 행동은 쉽게 발견됩니다. 특히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행동 양태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무리를 위한 자기희생적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널리 알려진 톰슨 가젤의 도약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초식동물의 한 종류인 톰슨 가젤은 보통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유순한 초식동물답게 평소엔 자기 영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죠. 그러다가 사자를 발견하면 갑자기 점프를 시작합니다. 마치 사자에게 도발하듯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마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건장하다 싶은 녀석들은 서로 사자에게 나 잡아봐라 하듯이 점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런 행동은 사자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 다른 개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희생적 행동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잘못된 분석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윈 에드워즈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집단 선택설을 주장합니다. 즉, 집단 또는 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10사람보다는 100사람이, 결국 개개인보다는 집단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는 국가의 목숨값이 더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화론적 정의라는 거죠. 왠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1970년대 대세는 유전자 선택설로 넘어갑니다. 물론 대표 주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죠. 도킨스는 주장합니다. 건강한 톰슨 가젤이 경쟁적으로 점프를 하는 것은 사자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 다른 약한 개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높이 뛸 정도로 튼튼한 상태니까 괜히 허팀 빼지 말고 잡기 쉬운 다른 빌빌한 녀석을 잡아먹으라는 매우 이기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생의 세계에서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냥을 당하는 것들은 주로 어리거나 병에 걸린 녀석들이죠. 높이 뛸 수 있는 개체는 애초에 사자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들이 천적을 발견하면 내는 경계음도 과거에는 집단 선택설로 해석되다가 유전자 선택설에 의해 반박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천적을 발견한 새가 동료들에게 경계음을 보내는 것을 자기희생적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즉, 자신이 사냥의 목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동료들을 피하게 하려고 경계음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개체 또는 유전자 선택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즉, 천적을 발견한 새가 경계음을 내는 대신 혼자 숨는다고 해봤자 부주의한 다른 녀석이 천적에게 발견되면 어차피 그 지역 전체가 천적의 공격 범위가 되기 때문에 위험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혼자 숨는 것보다 무리에게 천적의 출현을 알려 같이 숨는 것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혼자 숨으려고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나 동물 사회나 대열에서 혼자 떨어져 나오는 것은 매우 튀는 행위죠.
결국 혼자 살려고 날아오르다 천적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경계음을 울려 무리가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더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위생적 생활 방식의 대명사인 개미나 벌과 같은 사회성 곤충들은 어떨까요? 개미나 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혈연 관계를 통해 자기위생적 행동 뒤에 숨은 이기성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제법 복잡한 근친도 계산이 필요한 사회성 곤충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적 행동까지도 유전자의 이기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나 동물의 본성이 착하다 나쁘다 하는 윤리적 개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자 자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맹목적인 유전자에 대한 자연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유전자론에 의해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진화론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들의 행동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사회성 곤충의 이타적 행동 뒤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유전자의 이기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